그래서 그 지금 이제 특검 자격에 대해서 그 특검에 대해서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동욱 변호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저께 특검법을 발효하면서 현직 변호사라는 자격을 넣었어요. 그게 문제야. 현직 변호사라는 자격이 없으면 최동욱도 되는데 윤석열도 되고, 근데 현직 변호사라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최동욱은 변호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변호사가 아니야. 검사야. 그 다음에 이정희는 판검사 경력이 없고 표창원은 판검사 변호사가 아니야. 그래서 셋 다 안 돼. 꼼수가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지명할 때 계속 왔던 조건이에요. 원래 특검의 조건으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왔던 조건들이에요. 몰랐죠? 그러니까는 그 최동욱 윤석열 얘기했던 건, 최동욱 윤석열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억울하고 공정하게 검사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잘린 사람들이라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뜻이었지. 이 사람들이 특검을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 개업 여부랑 변호사는요, 여러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잘못 알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변호사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 업무와 관련돼서 전부 다 이제 신고를 해야 돼. 수임료는 얼마 받았고, 어떤 사건을 의뢰했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최동욱 검사는 변호사협회에다가 등록 요건을 알아보기만 하고, 변호사 등록을 안 했어요. 변호사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특검의 현재로서는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 2013년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변호사 자격을 알아봤는데 그때 그 변협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13년에 변호사협회가 좀 박근혜 빠돌이들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떡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금 신청한다고 그래서 변협이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고,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일단 등록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변협이 지금은 달라졌어. 세월호 이후로 바뀌었어요. 세월호 이전에는 변협도 박근혜 빠돌이들이었는데 세월호 직후에 바뀌었어. 세상이 다 바뀌었어. 세월호 이전과 후가 바뀌었다니까. 그게 13년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만두던 당시에는 박근혜 빠돌이들이었는데 14년에 세월호 이후에는 변협도 바뀌어서 지금의 변호사협회가 굉장히 그 옛날하고 성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중립적이야. 대한변협도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는 이제 민변이 민주세력, 민주변호사회, 그 다음에 변협은 보수세력 그랬어. 모든 변호사가 변협인데 변호사협회 회장이 좀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집권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14년에 세월호 이후에 변협이 회장을 뽑을 때 그렇게 친새누리로 뽑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친야당은 아닌데 중립적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거는 변협 역사상 굉장히 진일보한 상황인 거죠. 강금실 전 장관이 판사 경력이 몇 년이야? 판사 경력이 몇 년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강금실 전 장관이 판사 경력이 15년이고 지금 변호사니까, 강금실은 변호사니까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자, 라인나우님, 방송 안 들었어요? 자막이 안 보여요?
최동욱, 윤석열, 이정희 등으로 구성하면 안 되냐. 예. 그러니까 특검은, 예, 특별검사는 저런 자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특별검사의 자격이 되려면 판사 검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현직 변호사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최동욱, 이정희 이런 사람들이 검사 보를 하기에는 좀 안 맞잖아. 특검 보를 하기엔 좀 안 맞잖아. 격이 안 맞잖아. 예. 강금실이 판사 몇 년 했어요? 15년 안 돼? 그 15년이 안 된대. 예. 15년이 안 돼서, 예, 11년밖에 안 해서 자격이 안 되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정희를 막 그 검색어로 올렸잖아.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 검색어 1위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네이버 1위 되는 게 쉽지가 않아.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누군가 이정희를 계속 올렸다는 거야. 왜 올렸을까? 이런 설명을 잘 모르는 네티즌들한테 누가 특검이 되든 실망감을 주려고. 지금 이정희, 최동욱을 검사보로 막 특검으로 실검에 올린 사람들의 목적은 첫째는 기본적으로 무지해서 최동욱이나 이정희가 특검 자격이 없다는 걸 모르는 무지해서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이걸 일부러 막 검색어로 올린 기계를 돌려준 애들의 목적은 누가 특검이 되든 실망감을 주기 위해서. 예. 그게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정희는 어차피 판사검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자격이 없단 말이야. 근데 특검 1위로 띄운 이유가 뭐냐면, 누가 특검이 되든 실망감을 주고, 쟤는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못 믿겠어. 그런 지금 그런, 여론 조작을 준비한 거죠. 예. 딱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높인 게 아니지. 이정희는 기준이 안 된다니까. 기준을 높인 게 아니라, 마치 이정희나 최동욱만이 특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띄우려는, 예, 그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무식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그래. 이정희를 막 특검이라고 얘기한 애들은, 선택을 해야 돼.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가 특검이 되든, 누굴 야당에서 지목하든, 비난하려고, 비난의 근거를 만들려고 한 건지. 둘 중에 하나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정희는 애초부터 안 됐어. 최동욱은 변호사가 아니고. 응, 응.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압박으로, 여러분의 무지막지한 활동으로, 추미애의 영수회담을 막아내셨잖아요. 그죠? 예. 추미애 영수회담을 여러분의 무지막지한 압박으로 막아내신 거예요. 막 힘드시고 피곤했겠지만, 네. 여러분이 막 각 의원실로 전화해서, 의원 지역사무소로 전화해서 막 깊이 항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을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이 추미애를 완전히 박살낸 거야. 그래서 의원 80%가 반대해가지고, 예. 의원 80%가 반대해서, 결국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철회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애쓰셨어요. 무지 수고하셨고, 예. 전화 안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전화하면서 또 댓글을 달거나 전화하면서 압박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루신 거예요. 예, 일단 너무나 고생하셨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전화 한 통도 못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의지로 그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추미애 영수회담을 막아낸,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되게 누군가가 비판적으로 글을 썼더라고. 기사를 썼어. 언제까지
국민들이 야당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되냐. 예. 야당 뒤치다거리를 왜 국민이 해야 되냐 이러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 집회를 하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야당 대표를 혼쭐을 내줘가지고 제대로 된 선택으로 바로잡은 게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원래 그랬어야 됐나요? 원래 그랬어야 돼요. 예. 원래 그랬어야 됐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맡겨놓고 신경을 안 썼던 거야. 예. 그냥 잘하겠지 아니면 니들 마음대로 해먹어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아 그러면서 그냥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가 이 모양이 됐단 말이야. 근데 어제 국민들이 막 반대해갖고 야당 의원들을 압박을 해서 야당에서 그 입장을 바꾼 것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성과예요. 근데 이걸 되게 막 시니컬하게 왜 이 모양이냐? 우리가 지금 야당까지 야당한테 이러라고 우리가 촛불 든 줄 아냐? 그러면서 굉장히 뭐가 잘못된 것처럼 글을 쓰는 그 사람들이 있어. 진보 세력. 그 사람들 내가 볼 땐 굉장히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시위하는 거는 민주주의고 우리들이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닌가? 잘못된 건가? 월권인가?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우리가 했던 야당 의원들을 압박해서 그 영수회담을 철회시킨 것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집회하는 거, 시위하는 거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가지고 야당 의원을 압박해서 턴을 시킨 거, 잘못된 결정을 되돌린 것을 이게 마치 우리가 불필요한 일을 한 것처럼 한탄하는 거는 그거는 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뭘 잘 모르는 거야.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진보 세력들이 진보 세력의 문제가 뭐냐면 현실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현실 정치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데모밖에 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실제로 데모보다 중요한 게 투표예요. 내가 2008년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욕을 먹었어. 진보 세력한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근데 시위보다 중요한 게 투표예요. 투표를 잘 해놓고 그 투표로 뽑은 놈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가서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투표는 개망란이라 해놓고 그때 2008년 선거 때 진보 세력이 진보신당 따로 나가고 민주노동당 따로 나가고 민주당 따로 나가고 그래서 개박살 났잖아. 그래놓고서는 선거를 그렇게 망쳐놓고 그 다음에 집회로 데모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청와대로 몰려가자. 그러니까 철없는 진보 세력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철없는 진보 세력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제일 먼저 투표를 잘해야 돼.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치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서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뽑아놓은 놈들이 가령 맨날 이제 이 진보 세력이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투표는 필요 없다. 시위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날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다녀. 손가락에 그냥 붙이고 다녀. 찍어붙여. 계속 컨트롤 V 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야당과 여당이 똑같나요? 박근혜는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야하라고 해도 말 들은 척도 안 하잖아. 그런데 추미애는 국회의원 123명이 반대하니까 122명이 반대하니까 그만두잖아. 그게 차이예요. 예. 추미애하고 박근혜의 차이,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죠.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민 알기를 개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거, 그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그러나
그러나 이 야당은 어때요?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즉시 대표를 압박하고 그래서 대표가 바로 잡았잖아. 내 말이 맞아 틀려? 즉 지금의 야당은 통제 가능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어때?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지? 다 같이 그냥 막 싸잡아서 야당 비판만 했지. 지금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 못 했잖아. 그들은 늘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로 야당 비판한단 말이야. 근데 전혀 똑같지 않지. 박근혜는 지금 말 안 듣잖아.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그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들을 막 감싸잖아. 자 봐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박근혜는 그 국정교과서, 한일 군사협정, 위안부 협상 국민들이 다 반대해도 기어이 하겠다고 지랄 연병을 떨잖아. 그지?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그런 박근혜가 무조건 잘했다고 옹호하잖아. 그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징이야. 그러나 더민주와 추미애는 추미애가 비록 박근혜스럽게 지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지랄을 했어. 그런데 이 국민들이 더민주 의원들한테 막 압박을 가하니까 더민주 의원들이 그 추미애를 압박해서 추미애 방향을 틀게 하잖아. 그게 큰 차이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개지랄을 하고 감싸고 옹호하고 지들이 잘못한 게 없고 야당 탓이라고 지랄을 한다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여당 대표를 꿇어앉힐 줄 아는 그게 민주주의야. 자, 그 다음 지금 새누리당 봐봐. 이정현이 지랄 연병을 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정현 왕따 시켰어. 그리고 지들 멋대로 막 분산돼 갖고 개지랄 하고 있잖아. 그런데 더민주는 어때? 4시간 반일지라도 릴레이 토론을 해서 대표를 바꾸는 거야. 대표의 뜻을 꺾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예요. 어때? 이제까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잘 한번 생각해봐요. 박근혜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건 기어이 하고 국민이 하야 하라는 건 더럽게 안 하고 새누리당은 그런 박근혜를 막 옹호하면서 지들끼리 야당 대표 이정현을 왕따시키고 당을 분산시킨다고 걔 난장을 치고 있잖아. 그런데 그 지금 더민주는 국민들이 일제히 반대하니까 자기네 당의 당대표를 압박을 해서 그 뜻을 꺾는, 그리고 그 당대표는 그 야당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정치적인 타격을 입더라도 뜻을 굽힐 줄 아는,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민주주의야. 나는 어제 추미애를, 그래 추미애 너 오늘 영수회담 갔다 와서 하야 안 하면 너 묻어버리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제 추미애가 야당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 영수회담을 접는 걸 보고 내가 한번 용서하기로 했어. 예. 사실 그 추미애가 한번 꺾음으로 인해서 그 야당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담담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추미애는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극심한 타격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야당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인 태도는 그래 적어도 네가 박근혜보단 낫다. 적어도 추미애가 박근혜보다 깨알 만큼은 낫다 라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한 번 더 참기로 했어. 내가 오늘 그 당사 앞에 가서 삭발하려다가 참았던 이유는 추미애가 야당 의원들이 다수가 반대하니까 그 뜻에 따라서 의견을 접을 줄 알았다는 거. 자기가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는 걸 감수하고 접었던 것은 내가 정말 깨알 만큼이라도 박근혜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내가 오늘은 참는다. 예. 내가 오늘은 참는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2가지 얘기했어. 첫째, 특별검사의 자격. 예. 특별검사의 자격에 최동욱은 변호사가 아니고 이정희는 판검사 경력이 없고 표창원은 판검사 변호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 설명을 했고, 그러면 왜 그걸 뻔히 알면서 이정희를 검색어로 올리느냐. 이거는 첫째는 무지해서 덩달아 올린 것도 있지만 맨 처음에 이걸 주도한 놈들은 누구를 특검으로 뽑든 누구를 야당이 특검으로 뽑든
실망감을 주고 야당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이정희 최동욱을 검색어로 올린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제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포기한 것은, 영수회담을 철회한 것은 더민주가 그래도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걸 보여준 거다. 많은 진보적인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진보 세력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막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야당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냐는 둥,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는 글을 썼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원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맞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머슴이에요. 여러분, 머슴이 알아서 자기 일을 잘하면 좋지만 그 주인의 눈치를 보는 머슴이 그 다음으로 나은 거야. 알아서 잘하는 머슴이 좋지만 알아서 잘하지 못하는 머슴한테는 국민이 제대로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야당 의원들한테 어저께 우리 시청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막 여론을 형성해서 비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잡았다면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실현이지. 그게 왜 한탄할 일이야?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 왜 맨날 야당하고 여당이 똑같다라고 비난하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자기도 모르게 야당 여당 똑같다라고 비난해왔던 사람들, 어제 그 사건을 잘 생각해봐라. 박근혜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건 반드시 하고 국민이 하라는 건 기어이 안 하고, 그런 박근혜를 철저히 옹호하는 게 새누리당이고,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이정현을 당대표로 인정 안 하고 왕따시키고 모임을 잡아서 가지 않으면서 그래도 지들끼리 이권을 나눠먹는, 그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모습이라면, 그 박근혜하고 영수회담 하겠다는 철없는 주장을 했던 추미애가 국민들의 명령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 압박과 반대 속에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더라도 뜻을 꺾고 영수회담을 철회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다. 그게 민주주의 정당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까지 여당 야당이 똑같다라는 그 진보 언론의 개구라에 속아 넘어가서, 진보 세력의 개구라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덩다리로 같이 욕해왔던 거 아니냐. 내가 늘 얘기했어. 여당과 야당이 똑같다라고 비난하지 마라. 여당은 국민 눈치를 개무시한 애들이고 야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애들이다. 그 차이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망치부인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뀐 사람 손. 예.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다가 지금 망치부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뀐 사람 손. 네.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욕하니까 따라 욕하면서 이제까지 많이 덩다리로 살아온 과거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덩다리였던 게 여러분의 잘못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덩다리였던 게 여러분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도 모르게 덩다리 짓을 했던 것이 여러분 개개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좌절과 절망 속에 쩔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속아왔던 거야. 왜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다 그렇게 배웠지.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와. 기사문이란 신문 기사문이란 진실을 보도한다. 그렇게 가르쳐. 그게 세뇌야. 다른 말로 뭐냐면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세뇌시키는 거야. 자기네들이 지들 멋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찢어 붙여가지고 진실을 호도한 주제에 이렇게 되어 있는 진실을 막 이런 식으로 찢어 붙여고 괴물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실이 아닌 걸 보게 해놓고 그게 진실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줄 알고 살아온 거야. 그 다음에 이 새끼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국민의 국민성은 냄비근성이 있다.
그래서 막 어떤 문제에 열받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딴 데로 간다. 그러면서 막 국민들이 냄비 근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는 진짜 우리는 냄비 근성이 있나 봐 이러고 살아왔잖아. 그런데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 말도 거짓말이야. 왜냐? 이 냄비 여론이 언론이 문제인 거야. 냄비 여론이 아니라 냄비 언론인 거야. 뭐냐 하면요. 언론들이 지네들이 막 기사를 만들어. 최순실에 대해서 기사를 막 만들다가 갑자기 연예인, 싸이 연예인 뭐 이러면서 연예인 사건 터뜨리잖아. 그러면 국민들이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론이 보도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었던 거예요. 나는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속보를 금지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속보라는 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던져지는 거야. 그런데 그 속보 중에 상당수는 허위사실이야. 단독, 속보, 이런 게 그 상당수가 허위사실이야. 실제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막 던져지는 거야. 왜 그럴까? 세상에 이게 뉴스로 지배하는 놈들의 전술이었던 거야. 우리가 몰랐던. 뉴스를 통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놈들이 일부러 뉴스를 막 던져가지고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래. 일부러 막 뉴스를 던져서 막 충격적인 뉴스를 마구마구 던져가지고 줄기 있는 생각,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게 만드는 거, 그게 쟤네들의 전술이고 전략이었던 거야. 나는 그걸 내가 42년 동안 뉴스를 들어왔고 1980년 이후로 뉴스를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뭔가 막연히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10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언론을 비판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전문가가 책으로 썼어. 그게 뭐냐 하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데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흑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퇴진할 때까지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문일답이 이어지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안 들린다. 질문이 전혀 안 들리죠. 다양한 방식으로 모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른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함께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또 다른 대통령과의 논의와 또 함께 끌고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 팟짱이 더 잘 들려? 제가 아까 비상기구를 말씀드렸는데 이 표준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비상기구가 필요하다고 생방송 결과가 없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유튜브로 들어야 되는 건가 보죠? 거기에서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그 이후에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은 생방송을 볼 수가 없어. 같은 예. 노래가 다음 정부가 출범 때까지 국정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내각은 국정을 보관 없이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고 그다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뿐만 아니라 또 다음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실게요. 앞에 있는 마이크를 켜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사용하시고 나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보시죠. 예. 아프리카에서는 안 하나 봐. 예. 오마이뉴스를 아프리카에서 안 하나 봐. 예. 그리고 내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 유튜브에서 지금 모바일로 유튜브를 들어가면 어떻게 찾는 거야? 유튜브 실시간? 그러면 모바일로 되어 있는 유튜브 이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어제 진례대표 오마이 TV에 들어가서 실시간을 눌러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소득이 있다면 다른 야권 정책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공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총에서 그런 자세를 다시 새긴 것이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제안도 같은 맥락 속의 제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을 한 아까 비상기구의 취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청소년 먼저 불러주세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방향에 대해서 다른 입장에서 방향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냐 아니면 이소부패냐 아니면 뭐 임기를 보장하는 태도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총리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책임총리나 우리가 구성할 총리의 또 자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지 냐 아니면 이선후퇴냐 아니면 뭐 임기를 보장하는 퇴진이냐 이런 방식적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총리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책임 총리나 내지는 과도내가 구성할 총리의 뭐 자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미지 어떤 게 있을지 자격은 어떤 게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이 이루어지면 이어서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비상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총리 부분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제안했던 거국중립 내각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선으로 물러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누가 국정을 담당할 것인가 라는 그 대안으로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그 총리 후보자가 조각의 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거국중립 내각이 내치 외치 구분 없이 국정의 전반을 관장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리고 청와대는 총리 한 사람 임명을 하면서 거기에 야권의 의견을 말하자면 반영하겠다는 정도로 그것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말하자면 우기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그런 방안들이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총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할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앞에 마이크가 켜진 기자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네, 채널A의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하야 안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즉각적인 퇴진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태도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정치권의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신 부분을 지금 즉각적인 퇴진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신중론을 이어오시다가 이번에 이제 기조를 좀 바꾼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앞에서 언급하셨던 뭐 대통령이 뭐 야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강경한 그런 기조로 바꾸게 되신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앞에 질문은 뭐였죠? 탄핵까지도 포함을 두신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은 적극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죠. 탄핵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걱정한다면 저는 취해야 될 그런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야까지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해서 만약에 탄핵의 절차까지 그렇게 밟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아무리 하야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하야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인 수단으로 남는 것이 탄핵 절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그런 단계에 가서 논의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두 번째 질문이 잠깐만요. 두 번째 질문에 예. 강경 기조로 예, 뒤늦게 예, 미안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치적인 해법을 이렇게 충분히 모색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해법들이 전부 거부당하고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민심은 점점 고조되는 것이고요. 또 정치인들도 거리로 나설 그런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또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끝까지 찾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지난 토요일 정말 압도적인 하야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까지 그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이런 퇴진동에 나서겠다는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아까 추미애 대표의 어제 연수회장 취소와 관련해서 전화위복의 제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대표의 뭐라 해야 될까 행동은 여론을 많이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죠. 오늘 저에게도 사과 전화를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추미애 대표의 뜻은 촛불 집회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하야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리고 퇴진을 촉구하고 그것이 거부당하면 돌아와서 당 차원의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그런 마지막 수순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정면 승부의 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많은 의원들의 그 생각은 이미 하야를 원하는 압도적인 민심이 이미 표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모색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독 회동이 될 경우에 또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나 또 시민사회와의 공조에 이렇게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영수회담 제안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미애 대표가 그 단독 영수 회담을 제안한 부분은 뭐 본인이 이미 사과했듯이 우리가 다시 마저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 야권과의 공조나 시민사회의 공조를 더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성과가 있었다면 추미애 대표가 생각했던 뜻했던 그 경로와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총에서 가장 퇴진 당론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 또는 시민사회와 충분히 공조하면서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당연히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뭐 당내에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광장을 더 중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국회라는 정치의 장을 더 중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몸이 가벼운 분도 계시고 몸이 무거운 분도 또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함께 이렇게 아울러지면서 당이 합리적인 그런 방향을 잡아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마다म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잠깐만요. 아까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고 다시 질문 부탁합니다. 예, 헤럴드 경제 장필수 기자입니다. 오늘 퇴진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인지 안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전 대표로서인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제 입장 발표를 하시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모든 것이 복합된 문재인입니다. 예? 그 모든 것이 복합된 문재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요. 네. 네, 저는 뉴스 캐탈리스트 박철웅 기자인데요. 어제 그 추미애 영수회담으로 많은 SNS상에서 굉장한 비판이 쇄도했고요. 아울러서 문재인 전 대표도 함께 그 부분에 관여되지 않나 해서 많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민한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그 당시 SNS상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4.13 그 총선 때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주에서의 민심을 잃으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 나아가 정계 은퇴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아까 질문한 헤럴드 경제 기자 얘기처럼 대선 후보는 정확하게 사퇴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거는 번복이 돼서 대선 후보로서도 함께 하시는 건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철회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자리의 맥락에는 맞지 않는 질문 같은데요. 우선 그 추미애 대표가 이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저하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논의는 없었고요.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다면 최고위원들이나 원내대표 또 원내의 중진들과 논의할 일이지 저와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모든 대선 주자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와 논의한다면 또 다른 분들과도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 광주 발언은 그 당시 그 어떤 선거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승리하고 또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막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 그걸 위해서 광주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지지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그런 판단으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광주 시민들이나 또 호남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말하자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 발언의 맥락을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광주 또 호남 민심의 지지가 없다면 제가 대선도 포기할 것이고 또 이렇게 정치도 그만둘 것이다라는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저는 야권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대선 후보가 되어서 정권을 교체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야당의 이렇게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광주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며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와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 중이다. 그리고 그때 했던 저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가 아무래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현 시국 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이니만큼 가능하면 질문을 그런 맥락에 맞게 질문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널의 이동훈 기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둔 즉시 과도 내각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헌법상 지금은 이제 그만두면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과도 내각으로 간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하면 조기 대선을 생각하시는 건지 시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점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당초에 거국중립 내각이 제안된 것이었죠. 그냥 그런 내각을 먼저 출범시키지 않은 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방금 우리 기자님 질문 그대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대선을 치르는 그런 많은 혼란들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거국 중립 내각을 먼저 구축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대통령이 퇴진을 이선으로 물러나든 또는 또 퇴진을 하든 하게 돼야 그 이후에 말하자면 안정적인 국정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저와 우리 당의 충정 어린 그런 제안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에 따라서 퇴진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느 정도 궁금증들이 좀 해소되신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딱 질문 더 받고, 예,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앞에 질문 연결이 돼서 그렇다 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과도 내각으로 퇴진 운동을 하고 과도 내각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거국 중립 내각이나 그런 순서를 바꿔서 진행될 그러니까 거국 중립 내각 제안이 온다거나 또 안 되는 거절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말하자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이 먼저 있고 나면 그 이후에 말하자면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이 비상기구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또 그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것이 어떤 방안이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먼저 제 생각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네. 예, 아까 추가 질문 부족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하실 분들 예, 다시 남은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아직 질문하실 게 남아 있으면 혹시 질문하실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김다영 기자님하고 예, 최지용 기자님. 네, 그럼 세 분의 질문을 더 받고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문화일보 김다영이고요. 그 개헌 논의가 한참 진행되다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말씀하신 과도 내각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후 과도 내각이 성립이 된다면 그때 개헌을 추진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전국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개헌은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도 내각에서 개헌의 성립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이렇게 손볼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헌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이미 개헌을 공약한 바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말하자면 국면의 전환 이런 것을 초래하게 돼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TV조선 최지원 기자님. 네, 최지원입니다. 아까 탄핵 하야 얘기 나왔었는데요. 그거를 바로 지난 토요일에 민심을 반영해서 이번에 퇴진운동을 얘기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보면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말씀 안 하시고 영수회담이 어그러지고 난 오늘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가 조금 다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조기 대선 추진 여부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저는 지금까지 당의 입장과 쭉 함께 해왔었고요. 우리가 토요일 전국적인 촛불 집회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하야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대답이었습니다. 어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답할 시기가 어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런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적어도 오늘 정도에는 말하자면 퇴진운동의 동참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마침 어제 영수회담 그 일을 또 겪으면서
우리 당의 당론도 자연스럽게 퇴진운동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조기 대선 문제도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기 대선 부분은 뭐 이렇게 제가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제 어려운 대목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되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질 수 있는 퇴진의 방안이 논의될 때 그때 그 속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뉴시스의 박성주 기자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뉴시스 윤다빈이고요.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이제 그 퇴진 운동 말씀 주셨는데 이제 기구로 통하는 것들 말고 대표님 본인으로서 뭐 어떤 지금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명 운동이라든지 여러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퇴진 운동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랑 19일, 26일에 이제 촛불 집회 또 개최가 되는데 향후에도 참석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뭐 각자가 자기가 뭐 역점을 두는 퇴진 운동들을 하고 그런 운동들이 모아지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비상기구가 구성이 된다면 그 비상기구에서 그 퇴진 운동의 방법까지도 함께 논의하게 되겠죠. 저는 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노력하고 싶은 것은 아까 퇴진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지역을 순회하면서 뭐 시국 토론회를 여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퇴진 운동이 더 넓게 이렇게 국민들 속으로 확산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노력을 제 나름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시죠. 그 사이에 진짜 마지막 질문을. 뷰스뉴스 나윤입니다. 그 퇴진운동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요. 그래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신 기한, 그게 언제까지인지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퇴진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에 선언을 할 때까지죠. 그러니까 그 탄핵도 이제 마지막 절차 남았는데 끝까지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그 어떤 마지노선이 있으실 텐데. 이제 탄핵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헌법상의 절차인데 필요한 요건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당장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또 정족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자면 그 새누리당 쪽에서도 특히 뭐 비노 의원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그 탄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고 또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박근혜 그 대통령의 어떤 범죄 사실, 위법 행위가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런 것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선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여러 달이 걸리는 그런 지리한 그런 탄핵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으니 이제는 바로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아까 마무리 전에 우리 한정원 기자님 손을 들었으니까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로들 만난 자리에서
선거도 앞두고 있고 100만 촛불을 맞이한 대통령에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뭐 그런 심정들은 뭐 지금도 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그런 방법은 이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퇴진하더라도 국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의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또 본인도 그에 협력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그나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이라도 그런 자세를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정호 기자님께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혹시 대표님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끝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말하자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19 혁명이었죠. 그때 국민들은 정말 혁명에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실패 때문에 그 4월 4.19 혁명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87년도의 6월 항쟁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그 위대한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6월 항쟁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이제 범국민적인 시민항쟁을 맡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이 과거와 결별하고 정말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렇게 만들고, 반칙과 특권 없는, 그리고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흑수저 금수저 따로 없고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공정한 세상,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 과거 잘못된 적폐들에 대한 대청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지금 국민들은 그 대단한 분노 속에서도 정말로 질서를 지키고 평화적인 어떤 방법으로 성숙되게 그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야말로 그 국민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지나치게 정치권이 주도하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표출하는 민심을 앞세우고 정치권이
그에 대한 매듭을 지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